자, 오늘은 이제 68페이지 진도를 나갈게요. 그래서 이제 강수로 치면 6강이고, 오늘 배워야 될 거는 이제 전류, 그 다음에 전압, 그리고 얘네 둘의 어떤 관계가 있냐, 요거를 배우는 단원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전류다라고 표현하면, 일단은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약속을 좀 해야 되니까, 전류를 표현할 때는 기호는 보통 이제 I다. 이렇게. 이제 뒤에서 이제 오메 법칙을 배우기 때문에 그 오메 법칙을 표현할 때 이제 값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전류의 기호는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I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전압의 기호는 V.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쨌든 얘네들이 어떤 물리량을 갖는 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있어, 단위. 알지? 어떤 값이 있으면 그 값의 의미를 부여하는 뭐가 있냐면 단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먼저 이제 전류를 보면 전류의 단위는 이제 A라고 보통 써서 읽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읽어요. 암페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전류의 세기를 보통 우리가 표현하면 몇 암페어다. 이제 뭐 10암페어다, 1암페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의 단위는 뭐가 되냐면 V라고 읽어서 요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볼트가 돼요. 그래서 몇 볼트다. 자, 요런 표현을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전류라는 건 우리 책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전하의 흐름이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 전하라는 건 어떤 물질의 이제 전기적인 성질을 이제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게 이제 전하가 되는데, 뭐 다 아는 것처럼 뭐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런 전하가 있는데, 그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뭐 하냐면 흐름 이렇게 돼요. 그럼 결국 흐름이다라는 의미 자체는 뭐 하냐면 흘러간다. 다른 말로 하면 무언가가 뭐 한다? 움직인다. 이렇게 돼. 그리고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흐른다라는 표현 하기 때문에 흐른다라는 거의 의미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방향성. 그치? 예를 들면 물이 흘러간다라고 치면 물은 어디서 어디로? 그치?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라는 건 이제 전하의 흐름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흐름이라는 거의 의미는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방향성을 정하는 거는 뭔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요 방향성, 전하가 흘러가는 거에 요 방향성이 뭐가 되냐면, 요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는 전지를 기준. 건전지, 그렇지?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장난감이라 이런 거 갖고 놀 때 건전지를 꽂아야지만 그 제품이 뭐 할 수 있어? 작동을 하는 거잖아, 그죠? 이제 그때 얘기하는 그 전지를 얘기해서 전지를 기준으로 뭘 정하냐면 방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물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전지를 표현하는 뭐가 있냐면 기호가 있어, 기호. 알았죠? 요 그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요게 이제 전지를 표현하는 기호야.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이제 전지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이렇게 생긴 요 전지가 있었을 때 요 전지를 나타내는 기호가 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짝대기가 길고 또 하나는 짝대기가 이렇게 짧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짝대기 긴 거와 짝대기 짧은 거 기준했을 때 짝대기 긴 거를 보통 우리가 전지의 플러스 극 이렇게 표현하고, 짝대기 짧은 쪽이 뭐가 되냐면 전지의 마이너스 극,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냐면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뭐 뒤에서도 얘기했겠지만 참고로 전지라는 게 이제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전지라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전지는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 놈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금 선생님이 지금 말도 하고 선생님이 손을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거 말을 하거나 손을 움직이거나 뭐 근육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의 에너지는 결국 어디서 얻는 거야? 그쵸? 우리가 섭취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음식물이지. 그지? 그럼 그 음식물 자체가 에너지가 있으면 우리는 그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섭취해서 그 섭취한 에너지를 갖고 내 몸에 여러 가지 생명 활동하는데 뭐 한다? 쓰인다. 이제 그런 의미란 말이야. 그럼 결국은 이 전지라고 하는 놈이 뭘 갖고 있어?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이 전지가 갖고 있는 에너지, 그죠? 이 전지가 갖고 있는 요 에너지를 이용해서 결국에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한다고 치면 결국엔 뭐 하는 거야?
이 전구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일수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전지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전구에 뭐가 들어오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오니까 결국에 무슨 형태가 되는 거야? 그렇지. 빛 에너지 형태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전지라는 걸 생각할 때는 전지는 뭔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들이 뭐가 된다? 전지가 되는 거고, 그 전지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봤을 땐 이제 다른 형태의 에너지. 어차피 우리가 지금 여기 배우는 단어는 이제 그 전기 회로도를 배우기 때문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전구거든, 전구. 그죠? 그럼 전구는 빛나는 거니까 결국 뭐야?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고 빛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 뭐에서 온 거야? 전지에서 온 거죠. 그래서 전지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전구를 밝히는 뭐다? 빛 에너지 형태로 뭐한다?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전지라는 건 에너지를 갖고 있는 놈이 전지구나. 근데 이제 그 전지 자체가 뭐가 있어? 방향성이 있어요. 그렇지? 전지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가 있으니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 두 개를 갖기 때문에 뭐 조금 이따 선생님이 설명하겠지만 이 플러스하고 요 마이너스를 뭐 하는 거야? 이용을 해서 우리는 뭘 표현하는 거냐면 자, 방향성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이제 전류가 실제적으로 뭐 뜻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왜 전류가 흐르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뭐하다 연구를 해서 결국엔 전류가 흐르는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졌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몰티는 그렇지 몰티는 마이너스 전기적인 성질을 띠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무엇이다? 전자. 그 전자가 이동하는 게 결국은 전류란 현상을 나타내요 라는 걸 뭐 하는 거야? 밝혀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전류는 전하가 흘러간다 라고 표현했을 때 그 전하가 흘러가는 거의 실제적인 원인은 무슨 전하를 띠는? 그렇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뭐의 이동이다? 전자의 이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요 의미를, 자, 요 그림을 갖고 좀 해볼게요. 보통 이제 모든 물질은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를 띠는 입자도 있고 뭐도 있다? 마이너스 띠는 입자도 있지. 그럼 여기서 지금 이 플러스 띠는 입자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가 된다? 원자의 핵이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이 플러스를 띠는 입자인 원자의 핵은 뭐 할 수 없다? 기억나? 뭐 할 수 없다? 그치? 움직일 수 없어요. 그치? 그래서 걔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매우 뭐 하는 거? 매우 가벼운 뭐가 있다? 전자가 있는데 전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뭐 마찰 전기나 정전기 이런 걸 할 때 뭐 하는 거야?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을 뭐 한다?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전자, 요 마이너스 된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다라고 해서 보통 이제 금속에서 우리가 표현할 때 무슨 전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자유전자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다. 그래서 이제 저 전자들은 평상시에 뭐 하냐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금속이었다고 치면 그 금속의 표현을 뭐 한다? 불규칙하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죠? 금속의 표면을 뭐 하는 거냐면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어디를 이 금속판을 뭐 할 수는 없다? 벗어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마치 뭐랑 똑같냐면 저기 지금 보면 전자는 마이너스 띄고 원자는 뭐야? 플러스를 띄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 전기적인 무슨 힘이 있어? 전기적 인력이라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 전자는 이 금속판에서 뭐 하는 거야? 붙들려 있어. 하지만 뭐 할 수 있다? 그 금속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그렇죠? 마치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뭐에 붙들려 있어? 그치? 중력에 붙들려 있어. 우리는 어딜 벗어날 수는 없다? 지구를 벗어날 수 없지만 지구 표면을 뭐 하는 거야? 중력이란 힘에 의해서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 자유롭게 이렇게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전자도 그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금속판 표면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다라고 해서 자유전자다는 얘기야. 알겠죠? 근데 이제 그런 자유전자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전기회로였다고 쳐봐. 그럼 전기회로의 요 부분이 어차피 재질은 다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요 부분을 이렇게 뭐 해서
자, 확대해서 이렇게 본다고 텄을 때 여기 지금 뭐가 연결돼 있어? 전지가 연결돼 있죠. 그럼 전지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극이 있기 때문에 이 여기 부분을 뭐해서 여기 부분을 요 금속으로 되어 있는 이 금속 도선을 뭐해서 보면 우리가 크게 확대해서 보면 자 요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죠? 그러면 요 금속 도선을 확대해서 보면 요런 느낌이었다고 쳤을 때 당연히 한쪽은 뭐가 있고 한쪽은 플러스 극이 있고 한쪽은 뭐야? 마이너스 극이 생기는 거야. 누구 때문에? 전지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표현한 거지.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고 한쪽 끝이 마이너스가 되고 또 다른 끝이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되면 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이 자유전자들은 마이너스 전지에 있는 극이 얘를 뭐하고 밀고 플러스에 있는 전지의 극이 얘를 뭐하는 거야? 당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뭘 받아서 힘을 받아서 뭐하는 거야?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힘을 받아서 움직여. 그럼 우리는 이렇게 힘을 받아서 무엇이? 전자가 뭐하기 시작하는 거야? 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린 이걸 갖고 무엇이 흐른다? 그렇지. 전류가 흐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차이는 이 경우에도 전자는 움직이고 이 그림에도 뭐는 움직여? 전자는 움직이는데 요 위에 있는 그림에 있는 전자는 무슨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불규칙, 규칙이 없다. 그냥 아무 방향으로나 뭐야?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거고 요 그림에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흐름에 맞춰서 마이너스는 밀고 플러스는 당기는 그 흐름에 맞춰서 자 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그치?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뭐한다? 흘러간다. 이렇게 되지.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한다?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다시 이 그림으로 해볼게. 이 그림으로 해보면 이 전지에 여기가 마이너스 극, 여기에 뭐가 되니까? 플러스 극이니까 이 마이너스 극이 예를 들면 요 도선에 뭐가 있다고 치면 전자가 있다고 치면 그 전자를 뭐 하는 거야? 미는 거죠. 이렇게. 그지? 그럼 밀면 이 전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어디로 오는 거야? 다시 이제 플러스 극 쪽으로 오는 거지. 그죠? 얘는 밀고 얘는 뭐 하는 거야? 잡아 당긴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은 이 전자라고 하는 놈이 규칙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된단 말이야. 운동. 그치? 움직이는 거야. 그치? 사람도 뭐 하는 거야? 뭔가를 먹었을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죠? 뭔가를 먹었을 때 그 먹은 거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럼 결국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전자가 뭐 하게 되는 거야? 이 전자가 운동을 하게 되는 원인은 뭐야? 전지지. 그죠? 전지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지가 갖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힘에 의해서 전자가 뭐 하는 거야? 운동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섭취하면 이게 운동함으로 해서 그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소비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결국은 이 전지가 뭘 갖고 있는데?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자를 뭐야?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럼 결국 그 전자가 움직여서 그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어디에다 전달해 준다? 그치, 전구한테 전달해 주는 거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전지는 에너지가 뭐하고? 전지는 에너지가 줄겠지. 이유는 전지가 에너지가 주는 이유는 뭐겠어? 당연히 전자한테 에너지를 주고 그 전자가 다시 뭐야? 전구한테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전지의 에너지는 줄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이 전지라고 하는 놈이 에너지가 뭐하기 때문에 줄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충전을 해주는 거죠. 충전. 그래서 다시 이제 충전을 해줘서 전지가 뭘 가지면 에너지를 가지면 그 에너지 갖고 있는 놈이 다시 누구를? 전자를 움직이게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자가 움직이면 그 에너지를 누구한테? 전구한테 전달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계속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자, 반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설명한 요 내용을 기준으로 자, 요 방향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방향성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지금 선생님은 계속 뭐만 얘기하고 있어? 그치? 전자만 얘기했을 때 자, 전자를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전자는 무슨 극에서?
자,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극으로? 자, 플러스 극으로 뭐 한다? 움직여 가요.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이 전류라는 현상이 전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기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한 300년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럼 그 300년 전부터 원래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 전류란 현상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류란 현상에 무엇을 못 찾았다? 원인을 못 찾았단 말이에요. 300년이 지난 다음에 전자라고 하는 놈이 뭐 하는 거야? 그 원인이다라고 찾은 거거든. 그러면 그 전에는 분명히 전류란 현상은 나타나는데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초창기에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전류라는 현상은 도선을 따라서 무언가가 움직이는데 그걸 못 찾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약속을 했냐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뭐 한다? 흘러가는구나 라고 뭐 하는 거야?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방향성을 논할 때는 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에 물어보는지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에서 물어보는지를 뭐 하는 거야? 자, 구분을 좀 하셔야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요 위에 선생님이 쓴 건 이건 뭐야? 이건 실제 현상이 되는 거고 요거는 뭐다? 요거는 약속이 되는 거죠. 약속. 그래서 약속을 하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실제 현상이 뭐 했기 때문에 밝혀졌기 때문에 우린 두 가지를 지금 뭐 한다? 그냥 다 혼용해서 쓰고 있다. 다만 방향성에 뭐는 있다? 방향성의 차이는 좀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쭉 설명한 게, 자, 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냐면, 이런 현상이 전류구나, 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했고,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전지라고 하는 뭐다? 전지라고 하는 놈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구나. 자, 요 얘기까지 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롭게 전류는 됐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냐면 전압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 전압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학생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비유적으로 이런 걸 먼저 좀 표현을 해. 왜 이런 걸 표현하냐면 전류라는 건 어차피 뭐가 가는 거니까 무언가가 흘러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흘러가는 걸 제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물이에요. 알지? 물. 그래서 이제 물의 흐름을 비교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압에 대해서 다시 좀 정의를 내려볼게.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그림, 요렇게 생긴 그림이 있어. 그래서 요 그림이 있는데, 일단 이 그림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펌프라는 게 있어. 펌프. 그렇지? 펌프. 그래서 펌프는 역할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모든 물체는, 자, 이 물체는 뭐 하는 거야?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붙들려 있어. 그지? 그러면 결국 이 물체를 내가 이렇게 들어 올리려면 중력을 뭐 하는 거야? 중력을 이겨야지만 저 물체를 들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펌프라고 하는 놈은 원래 물이라는 건 항상 어디서 어디를 흐르는 거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지. 뭐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지, 중력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아래쪽에 물이 있어. 아래쪽에, 알죠? 그럼 아래쪽에 있는 물을 내가 높은 쪽으로 뭐 하고 싶어? 올리고 싶어. 이렇게. 알겠죠? 중력을 뭐 하면서? 중력을 이기면서 이렇게 올리고 싶어. 그럼 결국 중력을 이기면서 얘를 이렇게 올리고 싶으면 마치 얘처럼, 그치? 중력을 이기면서 얘한테 얘를 이렇게 올리고 싶어. 그럼 결국 이 물체한테 뭘 줘야 돼? 힘을 줘야 돼. 근데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이 물체한테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주는 거지. 그죠? 그잖아. 계속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 뭐겠어? 배고프겠지. 왜? 나의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펌프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거는 낮은 쪽에 있는 물을 뭐 하는 거야? 높은 쪽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펌프야. 알겠죠? 낮은 쪽에 있는 물을 높은 쪽으로 퍼올리는 게 펌프예요. 그러면 펌프에 의해서 낮은 쪽에 있는 물을 어느 쪽으로? 높은 쪽으로 퍼올려서 물이 뭐 하게 되면? 물이 높은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저 높은 쪽에 있는 물은 뭘 영향을 받아서? 자, 중력이라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뭐 하기 시작한다? 흐를 수 있겠지. 그쵸? 어느 쪽에서? 그렇지? 높은 쪽에서 어느 쪽으로? 자, 낮은 쪽으로 이렇게 흐를 수 있겠죠. 그럼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면서 예를 들면 그 물이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럼 그 떨어지는 그 물이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뭐 민속촌이나 그런 데 가서 볼 수 있는 물레방아 같은 걸 설치해 놓으면 물레방아를 뭐 하게 할 수 있다? 물레방아를 운동시키게 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이? 물이. 근데 그 물 자체가 물레방아를 움직이게 하는 건 아니고 그 물이 반드시 뭐에 의해서? 펌프에 의해서 어디로? 높은 쪽으로 올라가 있어야지만 높은 쪽에 있다 낮은 데로 뭐 하면서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뭐 할 수 있다?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선생님이 써놨는데 이 펌프가 결국엔 물을 높은 데로 끌어올려서 물에 무엇이 생겨야 돼? 물에 높이차라는 게 생겨야죠. 맞죠? 물에 높이차가 생겨야지만 높은 데에 있는 물이 어느 쪽으로? 낮은 쪽으로 떨어지면서 무엇을? 물레방아를 돌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에 뭐가 생겨서 물에 흐름이 생기는 거지. 그지? 그래서 물의 흐름이 생겨서 그 물의 흐름 때문에 무엇이? 물레방아가 뭐 할 수 있다? 회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결국은 이 물의 흐름은, 물이 흘러가는 흐름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렇지. 펌프 때문에 생기는 거죠. 펌프 때문에.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상황을, 여기랑 접목시켜 보는 거예요. 여기랑. 알겠죠? 그럼 여기랑 접목시켜 보면 전류를 마치 뭐처럼 생각하냐면 전류를 그냥 비유하는 거니까 물처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전류를 물처럼 생각해 보면 물이 뭐 하는 거야? 흘러가 어디에서? 어느 쪽에서? 높은 쪽에서 어느 쪽으로? 낮은 쪽으로 흘러가. 그럼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흘러가. 그러면 물이 흘러가면서 물레방아를 뭐야? 돌려줘. 그러면 물레방아를 돌리고 나면 물은 다시 어느 쪽에 있어? 낮은 쪽에 있는 거지. 그럼 낮은 쪽에 있는 물을 다시 무엇이? 그렇지. 펌프가 다시 어디로 올려주는 거야? 높은 쪽으로 올려줘. 그러면 결국 계속 뭐가 생기면서 물의 흐름이 생기면서 물레방아를 뭐 할 수 있다?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요거를 자, 이런 상황하고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선생님 좀 전에 설명할 때 전류는 물처럼 생각을 해? 알겠지? 전류는 물처럼 생각해? 그럼 물은 어디에서? 높은 쪽에서 어느 쪽으로? 낮은 쪽으로 뭐 하는 거야? 흘러가. 그치?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 근데 물의 흐름을 뭘로 비교해? 전류로 비교해. 그럼 전류도 뭐 하는 거야? 흘러가. 어디에서? 약속 어떻게 했다? 그렇지.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 그치? 그러니까 높은 쪽이 뭐가 되는 거야? 높은 쪽이 플러스극, 낮은 쪽이 뭐가 돼? 마이너스극.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높은 쪽 플러스 극에서 낮은 쪽 마이너스 극으로 물의 흐름,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전류가 흘러가. 그럼 그 흘러감으로 인해서 무엇을? 물레방아를 돌려. 그럼 그게 마치 뭐랑 비슷한 거야? 전구의 뭐야?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면 결국 이 펌프라고 하는 놈이 이런 걸 만드는 거잖아. 그죠? 펌프라는 것들이 물이 흘러가는 흐름을 뭐 하는 거야? 만들어주는 거지. 그죠? 펌프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럼 펌프는 뭐가 돼? 그렇지. 전지가 되겠죠. 그러면 펌프가 높은 쪽, 낮은 쪽을 생기게 해줘서 결국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전지가 무슨 역할을 해서? 펌프의 역할을 해서 뭐야? 높은 쪽, 낮은 쪽을 뭐 하는 거야? 만들어주는 거야. 무엇을? 높이차라는 걸 만들어주는 거야. 높이차를. 알겠죠? 그러니까 높이차, 뭐 다른 말로 하면 수압이 되겠죠. 수압. 그치? 수압차, 이거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전압이라는 건 뭐야? 전류를 흐르게 하는 뭐가 되는 거야? 능력이 되는데 그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건 무엇이 만드는 거야? 전지가 만드는 거고 그 전지가 뭘 만들어 주니까 높이 차를 만들어 주니까 그 높이 차이에서 뭐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흘러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생각해 봐. 우리가 펌프가 있는데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더 뭐 하는 거야? 더 높은 쪽으로 올려놨다고 쳐. 알겠죠? 더 높은 쪽. 그러면 이 펌프에 의해서 더 높은 쪽으로 올려놨으니까 무슨 차이가? 높이 차가 더 커져.
그럼 높이 차가 커지니까 더 높은 곳에서 뭐가 떨어지면, 물이 떨어지면 물레방아를 어떻게, 그치, 더 세차게 뭐 할 수 있다? 세차게 돌려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물레방아를 더 빠르게 뭐 하는 거야? 빠르게. 물레방아가 결국 빠르게 움직인다는 건 물이 뭐 하는 거야? 물이 더 높은 데 있다 떨어지니까 물레방아를 더 빠르게 뭐 할 수 있다? 자, 돌려준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지라고 하는 놈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무엇을 만들어주는 거야? 전압을 뭐 한다?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 요게 이제 요 전지가 있잖아. 요 전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전지가 이렇게 있는 요 전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요 전지를 자 1.5V 짜리 전지예요 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쳐봐. 그럼 결국 1.5V 짜리 전지예요 라고 했을 때 한쪽이 뭐고 플러스 극이고 다른 한쪽이 뭐야? 마이너스라고 하면 요 전지가 결국은 뭐야? 1.5에 해당하는 뭐야? 이런 높이 차이를 뭐 한다? 만들어주고 그런 높이 차이가 생겨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야?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전류도 흘러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1.5V 전지를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 이렇게. 그럼 1.5V짜리 전지가 하나 뭐 하는 거야? 하나 더 연결되니까 결국에 이렇게 되면 요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3V다. 그럼 마치 이게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뭐 하는 거야? 더 높은 위치로 보낸 거랑 똑같기 때문에 더 높은 위치에서 물이 떨어지면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물레방아를 뭐 하는 거야? 물레방아를 더 세차게 뭐 할 수 있다? 돌려줄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의 흐름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전압이다라는 거는 전지가 뭐 하는 거야? 전지가 만들어주고 그 전지에서 만들어진 전압, 우리가 볼트라고 부르는 그 전압이라는 게 무엇을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네 두 개를 어떤 관계를 뭐 할 때, 관계를 설정할 때 전압이라는 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전압이 뭐하면 전압이 세지면 만약에 무엇도 그렇지 전류도 뭐 하는 거야? 전류도 세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네 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자, 요렇게 뭐다? 비례하는 관계가 돼. 그래서 다시 해볼게. 무엇에 의해서? 전지에 의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면 전압이 만들어지면 그 전압이 무엇을 흐르게 할 수 있다?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압이 세지면 세질수록 뭐 한다? 전류는 더 잘 흘러가요. 이렇게 표현하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뭐 하는 거야? 더 빠르게 전류가 흘러가요. 더 세게 전류가 흘러가요. 이런 표현을 좀 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선생님이 쭉 설명했을 때,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전류라는 현상은 뭐다?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그 전자가 움직이는 그 현상을 만들어주는 게 무엇인데? 전지인데, 그 전지가 결국 뭐야? 높이 차에 해당하는 전압을 만들어서 그 전압 때문에 무엇이 흐른다? 그렇지. 전류가 흘러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지?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다시 뭐 얘기하겠지만, 그냥 만약에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전압을 예를 들면은 이렇게 경찰이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전류를 힘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뭐 경찰의 병력이 많아지면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무엇도 많아져야 돼. 시민도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서로 관계가 뭐 이렇구나 라고 해서 자, 비유적으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결론, 여기서부터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전류와 전압이 있으면 전압 때문에 무엇이 흐른다? 전류가 흘러가요 라고 기억하면 되고 그 전류가 흘러가는 원인은 결국 뭐다? 자, 전자가 이동해요.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6강의 전류와 전압의 관계에 있는 68페이지까지 설명을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69페이지에 저항을 다시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이제 끝낼게.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앞에 아직 우리가 이제 검전기에서 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검전기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좀 뭐 하냐면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해봐야 될 게 이제 책을 70페이지를 보면서 좀 지금 설명한 걸 정리를 해볼게요. 알겠죠?
여기다 써볼게. 자, 70페이지. 자, 70페이지 보면 1번에 자,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표시하시오. 1번 전류는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한다. 그치, 맞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자들은 여러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인다. 그치?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도 전자들은 자, 불규칙하게 뭐 할 수 있다? 자,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2번, 아니 3번.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냐 했으니까 약속을 한다 했지. 아까 어떻게? 그치. 무슨 극에서? 플러스 극에서 무슨 극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는 흘러요.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4번에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같은 게 아니고, 자, 저기 써있듯이 서로 반대 방향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 2번. 그림같이 전구를 전지에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았다. 그럼 1번. 그림 가에서 전류는 어디로 흘러가요? 라고 했어. 근데 전류는 뭐, 여기도 표현했지만 무슨 극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간다. 라고 약속하는 거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요? 약속을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1번에 그림 가에서 전류의 방향이 어디에요? 라고 하면 B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 2번 그림 가에서 그러면 전자의 방향이니까 반대니까 뭐가 돼? 자, A가 된다 이겠지. 그 다음 3번 자, 그림 나에서 C와 D는 각각 전지의 어떤 극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알겠죠?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이랑 똑같잖아. 그지? 전자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 자,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C 쪽이 무슨 극이 되고 마이너스 극이 되고 D쪽이 뭐가 된다? D쪽이 플러스 극이 돼서 얘는 얘를 뭐하고 밀고 얘는 얘를 뭐하는 거야? 당김으로 인해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래서 3번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4번 그럼 그림 나에서 전류의 방향을 써보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자가 일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 반대니까 자, 이렇게 가요. 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그래서 D에서 어디로? D에서 C로 가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하고 있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핵심 자료 두 번째. 자, 전압에 대한 설명.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치? 맞겠지. 3번에 1번. 그 다음에 전압의 단위는 뭘 써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써놨죠, 선생님이. V라고 해서 읽을 때는 그냥 V가 아니고, 볼트.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물의 흐름을 전기 회로에 비유할 때 물의 높이 차가 뭐가 되는 거야? 수압, 다른 말로 하면 전압이 되는 거지. 그죠? 물의 흐름은 전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물의 흐름을 전기회로 비유할 때 물의 높이 차는 전류에 비유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지. 그 다음에 4번 전압계는 측정하고자 하는 저항에 무슨 연결해요? 그래서 아직 요건 배우지 않았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역할이 비슷한 것을 뭐 하시오? 고르시오. 그럼 1번 물의 흐름 뭐가 된다? 그치? 전류가 되겠지. 그죠? 물이 흘러가는 게 전류가 흘러가는 흐름인 거지. 그 다음에 펌프. 그지? 펌프는 뭐가 된다? 전지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물레방아는 전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의 높이 차는 전압이 되겠고, 그 다음에 파이프는 도선이 되겠고, 마지막 밸브가 닫혀 있으면 물이 흐를 수 없고, 밸브가 열려 있어야지 물이 흐르니까, 이렇게 마치 스위치, 그렇죠? 스위치가 열려 있고 닫혀 있고, 열려 있고 닫혀 있고, 자, 요거랑 자, 관련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좀 정리를 해봤고, 잠깐만 있다가 이제 앞에 부분 다시 좀 이제 할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할게.